해운대 장산역 인근 공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공의 파업에 교수들까지 가세하면서 의료계 파업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의 의료 공백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인층들은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어떤 정책과 공약을 원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해운대 장산역 인근의 일반 주거지역이 역세권 복합개발을 명목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추진된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그 후 인근 주민들이 부산시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단계나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들은 왜 반발하고 있는지 민원25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장산역 인근 주거단지입니다. 일반적인 골목길처럼 보이지만 모두 빈집입니다. 이 동네 전체가 오랜 시간 방치된 상황인데요. 이 일대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해운대 장산역 인근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입니다. 현재는 대형 폐기물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고 빈 집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이 부지를 매입해 49층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가능해집니다. 2단계나 용도 상향 변경을 추진해 개발이 가능해진 이유는 2021년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부산시는 이 시행령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되면 용적률은 250% 이하에서 672% 이하로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높이 역시 115m 이하에서 165m 이하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부산시는 개발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해운대군의 공공청사를 기부 체납받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개발 계획 부지 인근에는 200여 세대 소규모 아파트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최고 높이는 28층. 바로 옆에 배 가까이 되는 49층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과 일조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는 주민들은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분진하고 소음하고 그다음에 조망권하고 방대하게 용적률을 줘가지고 높이지는 건 상당히 주민에게 생활의 삶에 불편이 있지 않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우후 죽순 건물이 들어서게 돼 난개발도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49층이란 높이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엄청 이제 답답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이제 뭐 또 그것만 불쑥 올라와 있으면 또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난개발을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뭐 합쳐서 하든지.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결과에 따라 결정 고시를 낼 방침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저희는 이제 결정까지 고시까지 하고요. 이후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이나 이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하지만 지역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2단계나 상향 추진되는 용도 변경에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부산 6곳이 역세권 복합 개발이 추진 중인 상황. 지난주에 이어 11일에도 주민들의 부산시 항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공의 파업에 교수들까지 가세하면서 의료계 파업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병원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지역에도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3주차에 들어선 가운데 부산대병원이 비상경영 2단계를 선언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 216명이 사직한 데 이어 전임이 22명마저 임용을 포기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산대병원의 수술 건수와 병상 가동률은 평상시 대비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지역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계셨나요? 예, 부산대 토요일날 새벽에 가고 나가고 있다가 연락 왔어요. 입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 이쪽으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 치료실입니다. 전체 45병상 중 현재 5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전공이 파업 초기만 해도 15병상이 비어 있었는데 최근 대학병원에서 전원돼 오는 중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환자 가운데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일반 병실이나 집중치료실로 옮겨 확보한 병상입니다. 입원 환자도 평시 대비 10% 넘게 증가하면서 500여 개의 병상 중 60개의 병상밖에 비어있지 않습니다. 또 응급실 이송도 하루 평균 35건에서 45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어렵자 지역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베드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2-3개 정도는 이렇게 확보해 주라고 이제 저희가.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에서 시작된 의료 공백이 2차 병원인 종합병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 70여 명은 11일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정부는 10년 후 효과가 나타날 정책을 밀어붙이며 국민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6천여 병상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지역 필수 의료 개선에 대한 해답은 없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 대책과 의대 정원의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올해 초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는데요. 경남에서는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면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직원들의 상담 전용 휴대전화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옵니다. 2달여 동안 문을 닫았던 지원센터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화 등 상담 업무가 재개된 겁니다. 지금 진주 상담센터에서 없는 바람에 지금 저희 센터 지금 첫 번째 먼저 열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업무가 많이 집중으로 저희 쪽 많이 왔었습니다. 어제도 캄보디아 많이 오고 베트남, 우즈벡 많이 왔었어요. 정부 지원이 끊기며 지난 1월부터 문을 닫은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센터 운영 예산 4억 원 중 절반을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공모에 경남도가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는 창원을 비롯해 김해와 양산도 선정돼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센터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기존 근로자 교육과 상담에 그쳤던 것이 취업과 주거 등 지역 정착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개념으로 봤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웃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공보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최대 2억 원. 이마저도 3년 후부터는 지원이 중단돼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3만 3천여 명.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100% 자체 예산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이 대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관련된 세대별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또 소위 낀세대라 불리며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중년들, 초고령화 사회 속에 늘고 있는 노인들은 각각 어떤 정책과 공약을 원하고 있을까요? 총선 털기에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 중에서 부산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공계열로 좀 많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술이나 뭐 문화 아니면 좀 과학기술과 관련된 곳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지역에 애착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지만 내 경제적인 요건을 생각을 한다면 계속 부산에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물론 부산시에서 여러 청년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지원보다는 이제는 좀 포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이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세대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 중심 또는 아주 시니어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더 많이 펼쳐져야 꼭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층을 나눠서 이제 활동력 있는 어떤 그런 중장년들을 지원하는 뭐 다양한 문화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노인과 치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죠. 특히 치매는 노인들에게 진행되는 약화된 뇌 구조 때문이죠. 즉 뇌의 근육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뇌 근육 형성을 위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공모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분권운동 혁신본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만든 총선 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만든 정책 의제는 4개 분야 15가지로 자치분권 중심의 부울경 광역연합 추진, 교육자치도시 비전 선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단체는 향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시민 의제에 대한 입장과 공약화 여부, 실천 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진보당 부산 총선 후보 6명 중 노정현 후보를 제외한 5명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결을 통한 1대1 구도로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후보 5명이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본선에 집중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제구 지역구에 출마한 노정현 후보는 오는 15일과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